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간의 한국, 미국 주도주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찾아냈던 단 하나의 기술적 지표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주도주는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주도주라고 하면은 보통 몇 년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이제 95% 확률로 이제 2년의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설명드릴 때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인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잠깐 장표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배열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정배열 차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되셔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정배열 차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아래가 정배열 차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래가 정배열 차트가 맞고요. 이런 그 캔들을 말고 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단기가 되고요. 중기, 장기, 위에서부터 나란히 배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배열을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25년간의 한국, 미국 주도주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찾아냈던 단 하나의 기술적 지표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주도주는 반드시 이 정배열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삼성전자 2016년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의 차트인데요. 이미 초반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완성 이후에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배열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고점이 되겠죠. 여기 시점까지 약 1년 반 동안 주가는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고 이거를 계속 깨지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세 상승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배열은 모든 주도주가 이제 폭발적인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 하나의 이제 공통 출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정배열 차트가 됐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도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자격 요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작점을 제가 이제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말씀드릴 때 그 시작점을 이제 정배열 완성, 여기를 출발선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그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는 저는 사실 잘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데일리 주가 변동은 좀 노이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봉으로서 위클리 차트로 이제 세팅을 해서 보게 되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딱 8개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HD 한국조선이요.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인데 2006년, 그러니까 대세 상승 기간에 2006년 4월에 정배열을 완성을 하고 2007년 12월에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한 20개월 정도 대세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맞았고, 현대차 차화정이 날아갈 때 2009년 10월에 정배열을 완성을 하고 2011년 4월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화장품이 날아갈 때 아모레퍼시픽이죠. 대장주. 2014년 3월에 정배열이 완성하게 되고 2015년 5월까지 약 14개월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게 역사적 고점인 주가인데요. 코로나 때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2020년 5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021년 8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짧은 케이스인데, 이제 23년도에 2차전지가 주도 섹터일 때 23년 2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3년 9월 약 7개월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짧은 케이스인데요. 이때 말씀을 드리면 원래 23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원이 넘게 사실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꺾이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됐고, 사실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23년도 HD 현대일렉트릭 4월부터 정배열을 완성하고 25년 2월까지 약 22개월간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도 약간은 특이 케이스예요. 분명히 조정을 받아서 한번 공세를 끝냈다가 사실은 바로 AI 인프라 쪽에 수요가 계속 되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에 공세를 이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메타 23년 5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5년 2월에 약 21개월간 주가 상승 이어가고요. 엔비디아 23년 3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4년 11월까지 한 20개월간 한 주가가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200개를 다 이제 분석했을 때 제가 2년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통계를 내보니까 2년이 넘지 않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25년간 미국 시장을 관통해서 발견한 이제 한 번에 반복된 패턴이 주도주는 주가 공세 이후에 2년 이내에 95%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존 곡선이라는 차트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생존 확률이 Y축에서 시작이 돼서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는 이제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생존율은 약 3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2년 안에 95%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한국 주식만 주도주만 말씀드린 거고 미국 주도주는 따로 사실은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주도주가 조금 더 시간이 길더라고요. 약 한 2.5년 이내에 약 93%가 종료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간차는 이제 시장이 다르고 투자자도 다르고 유동성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속도는 조금 달라도 주도주의 공세가 유연하다는 시간 구조는 시장을 초월해서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적이랑 좀 별개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또 통계를 말씀드려야 돼서 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부만 일단 먼저 봐주시고요. 요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도주의 실적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실적 때문입니다. 이게 1년 차에 실적이 폭발합니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170%가 상승한 걸 나왔어요. 근데 2년 차에는 약 40% 정도 상승률을 둔화됩니다. 이게 뭐 적자가 났다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1년 차에 170%를 성장을 하지만 2년 차에는 약 40%밖에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차에 실적이 둔화되는 게 사실은 왜 2년을 넘지 못하느냐. 실적이 좋은데 왜 이제 주가가 빠지느냐에 대한 이유가 되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016년도 때 주가 차트와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16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당시에 약 29조 원이었고 2017년에 약 54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80% 이상 성장을 하고요. 2018년에는 올해를 제외하고선 역대 가장 큰 실적이었던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마찬가지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상승을 못하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8년에 영업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성장률이 전년 80%에서 10%로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델타 개념이 나오는데 뭐 이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과 성장률의 변화량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200억을 벌고 내년에 300억을 벌면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은 올해 100%에서 그 다음에는 50%로 둔화가 되는 거니까 이익의 절대치는 늘었지만 성장률의 기울기, 이제 가속도가 꺾이기 지점을 델타 음전환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성장률의 델타는 마이너스 50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5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5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왜 2년을 넘지 못하는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도 한번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23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했을 때 한번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42억 불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23년도에 무려 30억 이익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680% 성장했습니다. 24년도에는 815억 달러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150% 영업이익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는 2023년도에 플러스 740에서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530으로 음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도 2024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델타는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바로 어떤 성장률의 역설입니다. 첫 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에 영업이익 29조를 냈고 17년에 54조로 거의 2배가량 성장을 했는데 주가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다음에도 계속 하려면 영업이익 100조를 달성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가 거의 반드시 음전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는 흐름,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표를 한번 봐주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정배열이 완성되고서 얼마나 지났느냐. 사실 52주가 1년이 지났으면 생존율이 30% 이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조심할 이제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델타의 음전환입니다. 결국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대 실적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실적의 성장률이 가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실적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FN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뉴스에서라도 그 실적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을 완성이 됐을 때 대세 상승 기간 동안에는 정배열이 깨지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4주, 13주의 데드크로스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언제든지. 다만 4주와 26주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위클리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이제 이 상승은 종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배열 완성을 2023년 4월에 완성이 됐고요. 25년 1월 시점에 약 20개월이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위험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성장률도 델타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음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 주가가 고점이 형성이 되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공세가 종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뭐 주도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아니면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렸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기다릴지 아니면 정리할지 어떤 걸 판단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하셔서 첫 번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예시를 들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렸다 거기다가 올해가 실적이 아주 폭발하는 첫 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셔도 저는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 실적이 어떻게 되고, 가속이 되는지, 감속이 되는지,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는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회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23년도 이제 2차 전지 때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성문도 쓰고 운용사들도 많이들 반성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이유가 초반에 물론 이제 매수를 했었지만 너무 다 일찍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버밸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차화정,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도 있었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었고 게임주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의 어떤 사이클, 생애 주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25년간의 주도주를 분석을 해서 그 나온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빡세게 연구를 했고요. 어렵게 쓴 책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책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지게 된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가 비싼 주식이 왜 계속 오르고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게 가장 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투자자의 어떤 화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책에 답이 제가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